라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등기가 전산화되면서 신청서와 첨부 자료라고 하는 용어를 신청 정보와 첨부 정보라는 용어로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자, 결과적으로 등기라고 하는 것은 기본 본질적인 게 그죠.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변동이라고 하는 것을 외부에 공시하기 위한 수단이 등기라는 제도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앞으로 등기부에 기록이 돼야 될 내용 이런 것들을 어떻다 신청 정보로서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부동산의 표시라고 하는 것이 첫 단계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신청서의 양식에는요, 자, 부동산의 표시라는 것이 제일 먼저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 같은 신청인이라는 것이 표시가 되겠죠. 그래서 등기 신청인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등기 권리자 의무자가 공동 신청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신청이 2명 다 들어가야 되겠지, 일반적으로. 근데 앞에서 본 것처럼 등기 의무자가 없는 경우라든가 또는 이행 판결, 형성 판결, 재권 판결, 가등기 가처분 명령 등이 있게 되면 이때는 등기 의무자는 필요 없고 등기 권리자만 신청인이 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등기라고 하는 것은 자, 계약과 같은 원인이 있어요. 등기 원인이라는 개념이 있을 테고요. 등기 원인과 같이 맞물리는 게 등기의 목적이라고 해서 소유권의 이전이라든가 지상권의 설정, 저당권의 설정 같은 등기 목적도 등기부에 표시가 됩니다. 그 외에 좀 어려운 게 등기 필 정보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등기 필 정보를 등기소에 제출을 해야 된다. 뒤에서 관련된 쟁점 보시게 됩니다. 그 외에 관할이라든가 이런 내용들, 자, 신청 연월 이런 것들이 신청 정보의 내용. 자, 별게 아닌데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정확하게 외우고 있어야지 실수가 작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부동산의 표시라고 하는 주제부터 볼까요? 그래서 자, 우리가 토지 등기부 같은 경우는 토지의 소재라든가 지번, 지목, 면적 이런 것들이 신청서에 표시가 되겠죠. 그래서 마포구 연남동 245-62 이게 이제 연남동이라고 하는 것이 소재가 될 테고 지번, 그 다음에 지목이 무엇이다, 면적이 얼마다 이런 내용들을 표시하게 됩니다. 신청서에다 써야 된다 이런 얘기야. 건물 같은 경우 소재 지번하고요, 건물의 번호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건물의 종류라고 하는 것은 별건 아니고 철근 콘크리트 구조, 연와조 뭐 이런 것들을 건물의 종류, 그 다음에 구조와 면적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을 바로 등기부에 표시하면 1층은 몇 제곱미터고 2층은 몇 제곱미터 이런 식의 내용이 바로 건물 등기부 표제부에 표시가 돼요. 그래서 이 부동산의 표시라고 하는 것은 표제부에 등록될 부분을 신청서에다가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슈가 이렇게 신청인의 표시, 기본적으로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 모두 다 표시가 돼야 함이 원칙인데 이미 지적해드린 것처럼 단독 신청 등에 있어서는 등기 권리자 또는 이제 승소한 등기 의무자 이런 사람만 표시가 될 수가 있겠죠. 해서 신청인의 성명하고요, 주소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라고 하는 것을 표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기인즉슨 나중에 등기부에 이 등기 권리자의 성명과 주소와 주민등록번호가 다 공시가 되게 된다. 물론 이제 이 주민등록번호 이런 것들은 등기부 발급받을 때 그냥 볼 수는 없습니다. 일반인은. 해서 그렇다 치고 자, 출제 포인트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라고 하는 것을 바로 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한국 사람 같으면은 주민등록번호 있죠. 근데 앞에서 등기 당사자 적격 등을 논함에 있어서 이런 게 있었죠. 법인이라고 하는 것도 등기 당사자 적격을 가지고 있다. 등기부 이름을 올릴 수 있다. 그리고 중요한 출제 포인트가 됐던 게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이라는 것도 등기 당사자 적격을 가지게 된다. 자, 지금 뭔 얘기하려고 하냐면 지금 법인이라든가 법인 아닌 사단 이런 애들은 주민등록번호가 없거든. 아, 자연인 중에서도 외국인 이런 사람들 어떻습니까? 바로 자, 주민등록번호가 없지요. 그래서 바로 주민등록번호 대신에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라는 것을 표시를 하게 됩니다. 이건 따로 이제 공부하실 주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자, 부동산의 표시 보셨고요. 신청인의 표시라는 개념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세 번째, 등기
원인과 등기 목적. 우리가 이제 소유권 이전이라고 한다면 이걸 우리가 등기 목적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소유권 이전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거든. 보통의 경우 매매를 원인으로, 매매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도 있을 테고,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도 있을 수 있을 테고, 또는 수용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도 있을 수가 있을 테고,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등기 원인은 왜라는 것을 등기 원인, 등기 목적은 그래서 등기를 뭘 해주길 바라느냐라고 했을 때 소유권을 이전해 주시오,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해주시오, 지상권 설정 등기를 해주시오, 이런 것을 가리켜서 등기의 목적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등기가 실행되면 계약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이런 식으로 표시가 등기부에 표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등기 원인과 등기 목적에서 등기 원인은 매매 계약이라든가 저당권 설정 계약, 이런 것들을 제가 예시를 했어요. 물론 여기에 등기 원인은 상속이 될 수도 있고 수용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편 매매 계약에 따른 소유권 이전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우리가 등기 목적, 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저당권 설정 등기라는 걸 해야지 저당권이라는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데, 바로 등기 목적, 저당권 설정을 목적으로 한다, 이런 것을 가리켜서 등기의 목적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등기 원인의 연원리, 계약 매매 계약 언제 체결했냐, 저당권 설정 계약 언제 체결했냐, 이런 것들도 표시가 되게 됩니다. 신청 정보, 신청서에 이런 내용을 표시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어려운 게 하나 나와 있대. 등기필 정보라고. 이건 좀 어려워요. 나중에 따로 이 등기필 정보를 공부를 해야 되는데, 등기필 정보의 개념은 등기 권리증이라는 단어 또는 등기필증, 등기필증이 더 가슴에 많이 와닿으면 연세가 많으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등기 권리증이라고 하는 거, 집문서 땅문서거든요. 그래서 이 집문서 땅문서에는 일정한 고유 번호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전산화가 되면서 자, 은행의 보안카드 같은 숫자가 등기필정라고 하는 이 집문서 땅문서에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매도 그거를 제출해야 되는 거야. 다시, 자, 매매 계약에 있어서 갑소 외 X 부동산에 대해서 을과 매매 계약이 체결돼서 을에서 갑에서 을로의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한다고 했을 때 토지, 건물과 부동산 표시 들어갈 테고, 신청인의 표시, 갑과 을에 대해서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이런 것들이 표시가 될 테고, 계약에 따라서 소유권 이전이다, 이렇게 등기 원인과 목적도 표시를 하겠죠. 그리고 이제 매도인이 가지고 있던 등기필 정보라고 하는 등기 권리증이라고 하는 것에서 자, 조심스럽게 그 암호 카드를 꺼내게 돼. 그래서 이때 매도인은 어떻다? 등기필 정보라는 것을 제출을 해야 된다. 그래서 경우 볼까요?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라는 것을 어떻다? 바로 신청 정보로 제출을 해야 된다. 그런 난이 있다는 거지. 한편 승소한 우리 앞에서 갑과 을 사이에 매매 계약이 체결이 되었습니다. 갑이 을한테 등기를 넘겨줘야 되는데 어떤 이유로 인해서 갑에서 을로 등기가 안 넘어가고 있다. 이유를 보니까 등기 권리자인 을이 등기를 안 받고 있어. 그러면 갑이라고 하는 등기 의무자,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승소하게 되면은 이행 판결문 하고요. 이행 판결문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등기 필정보라고 하는 거, 이 두 개를 같이 어떻다? 제출해야 된다. 그럼 결국 매도인은 자, 매도인이 등기자한테 협력을 할 때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등기 필정보라는 것을 신청 정보에다가 표시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 있겠다. 자, 갑이 등기를 안 넘겨서 을이 소송을 제기해서 소유권 이전기 청구를 하는 그런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를 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을이라고 하는 사람은 갑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이긴 거잖아. 그랬을 때 이때 승소한 등기 권리자라고 하는 경우, 승소한 등기
권리자라고 하는 이 녀석은 등기필 정보를 받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패소한 사람한테 갑한테 너 졌잖아 빨리 등기필 정보 가져와 라고 해봤자 갑이 쌩 까버리게 되면 어때요? 뭐 제출 못하는 거죠. 그래서 공동신청하거나 성선 등기무자. 그래서 이걸 바라볼 때는 매도인이 등기소에 어떤 이유가 됐든 선선이 가게 되면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등기필 정보를 신청정보라는 영역에다가 다 입력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그리고요 하나 더 가볼까요? 자, 바로 그 밖의 사항이라고 해서 관할이라는 개념이 하나가 있을 테고, 그러면 등기 신청한 연원리 이런 것들을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신청 정보 쉽지 않습니다. 이게 어렵다기보다는 사람들이 간단하니까 설렁설렁 가버려. 그러니까 이게 들으면 이해가 되지만은 남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은 뭘 해야 돼? 암기를 하셔야 돼. 자, 신청서에다 뭘 낸다고요? 첫 번째, 객체 부동산의 표시, 주체 신청인의 표시, 왜 이런 등기가 이루어진지 하는 등기 원인과 그 종국적인 등기의 목적, 그 다음에 매도인을 중심으로 왔을 때 등기필 정보, 그 외에 관할 이런 것들이 다 신청 정보의 내용이 되게 된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자, 요는요, 이 신청 정보 중에서 문제가 된 것이 바로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라는 것이 하나가 될 테고, 그 다음에 좀 특수한 경우 앞에서 우리가 소유의 형태, 공동 소유의 형태로서 총유와 합유와 그 다음에 공유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유는 어차피 A 부자 사찰, B 교회 이런 식으로 등기가 되기 때문에 자, 별 문제가 되지 않아요. 법인 아닌 사단이라는 부분에서 따로 논할 쟁점이 되겠고요. 자, 신청인 관련 문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 시험 문제 이슈가 되는 게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라는 개념이 이슈가 돼요. 자, 지금요 외국인도 자 제외 국민도 법인도 법인 아닌 사단도 등기 당사자 자격이 있습니다. 등기부 이름을 올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등기부 이름을 올릴 때는 뭐가 주민등록번호라는 것을 입력을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자 법인이나 법인 아닌 사단이라든가 이런 외국인 또 제외 국민 뭐 이런 애들은 부동산자 주민등록번호가 없어요. 그럼 얘들은 어떻게 하는 거냐? 주민등록번호 대신에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라는 것을 어떻다 입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법인에 있어서 어떻게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부여받는 건지, 법인 아닌 사단은 어떻게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는 건지, 자 제외 국민, 외국인 뭐 경우수가 많아. 근데 우리 시험 문제 출제 포인트가 되는 것은 바로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제외 국민하고 고요. 외국인의 경우 이 주민등록번호 대신에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대신 입력을 해야 하는데, 자 그러면 어떻게 애들이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교부받게 될 것이냐 해서 제외 국민 낙감으로 상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외국인 이런 얘기하면 나이 먹은 것 같은데 마이클 잭슨 되겠습니다. 마이클 잭슨 미국 사람이죠. 죽었긴 했지만은 해서 살았다고 치고, 자 해서 제외 국민 낙감으로 상 뭐냐면은 일본이라는 국가가 있고요.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하는데 하여튼 중국이라는 국가가 있어요. 해서 이게 이제 뭔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우리가 이제 그 45년도 해방이 되나요? 해서 광복이 되나요? 어느 쪽이 됐든 간에 자 지금 한국 사람 중에서 한국은 두 개로 나눠지죠. 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북한하고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로 갈라지게 됩니다. 자, 지금 광복 해방이 되고 나서 한국은 두 개로 갈라지게 돼요. 역사 시간 아니고요. 그래서 일본의 이 한국 교포라고 하는 분들 중에서 이분들은 국적 방식 세 가지를 선택을 합니다. 첫 번째, 일본에 귀화해서 일본인으로서 살아가는 게 하나의 방법이고, 그렇게 안 하고 자 조총련이라고 불렸던 부분이죠. 조선민주주의 하여튼 그래. 조총련 계열은 뭐냐면 이 북조선이라고 하는 북한이라고 하는 이 국가를 모국으로 두면서 일본에 귀하지 않은 사람을 얘기합니다. 또 대한민국의 국적을 두면서 일본에 귀하지 않은 사람을 거주민단 뭐 이렇게 과거에 불렸어요. 민단이라고 해서 결국 뭐냐면은 이 나카무라상은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는데 한국말을 못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뭐 한국말 할 수도 있겠지만 하기는 저것도 있잖아. 롯데그룹의 그 지금 회장인가 이런 분도 한국말을 거의 못한다고 그래. 뭐 한지 안 한지 뭐 말을 안 걸어봐서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그렇다 치고 그런 사람이 국적은 한국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우리는 뭐라 부른다? 재외국민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재외국민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의 등록번호는 대법원 소재지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이 부여한다라고 돼 있어. 그래서 지금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일본 교포라고 하는 분이 한국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하고 싶다. 그러면 부동산 등기 시작할 때 부동산의 표시, 신청인의 표시, 신청인의 표시에서 부동산 주민등록번호가 없으니까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교부받아야 돼. 어디 가야 돼? 서울 가야 돼. 대법원 소재지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이 재외국민에게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교부를 하게 됩니다. 이에 대응해서 외국인은 아까 저기 중국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중국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죠. 지금 소위 조선족이라 불렸던 분들, 사실은 이 중국에 계셨던 분들 모두가 꼭 단언하기는 어렵지만은 그 독립군의 후예들이죠, 이분들이. 근데 망복되고 나면서 중국이 공산 정부가 수립되고 우리랑 아예 연결이 안 되죠. 국교 자체도 70년대, 80년대인가 하여튼 한참 이때 돼. 그러니까 이 조선족으로 했던 독립군의 후예들, 물론 그 일부는 만주 개장사의 후예도 있겠지. 이분들은 국적이 중국이 되어버립니다. 외국인이 되는 거야. 그래서 조선족 동포가 이거 비하하는 거 아닌데 하여튼 그이지. 하여튼 중국 동포 또는 조선족 또는 단순화시키면 외국인, 이분이 한국에서 뭐 사업을 하거나 등등 오셔서 돈 많이 벌었어. 그래서 부동산을 취득을 하고 싶어. 그러면 신청 정보를 써야 돼. 부동산의 표시. 뭐 어렵지 않아. 신청인 표시. 아, 신청인 표시에 주민등록번호가 없네요. 예, 그러면 이 사람은 뭐라고 해요? 바로 부동산 그래서 부동산 등기번호를 못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거 말고도 법인도 있고요. 법인 아닌 사람도 있고 경우수가 그렇게 많아. 이걸 외우자는 게 아니야. 포인트는 뭐라도 그래야 돼. 일본 국적, 일본의 한국 국적에 번호를 교부받고 싶으면 이 사람 재외국민이기 때문에 대법원 소지의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한테 가서 바로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교부받으면 됩니다. 이에 비해서 중국 교포라고 보통 우리가 논하거나 조선족이라고 논했던 분들 국적 중국입니다. 이분들 같은 경우는 출입국 관리소장한테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교부받습니다. 이외 는 욕심이에요. 우선 이거라도 그러니까 그동안의 문제 이게 많이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두 개만으로 정확하게 기억을 해 주실 것. 해서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는 법인 몰라, 법이라는 사람 몰라 이렇게 가시면서 대신 나는 재외국민하고 그러니까 일본에서 넘어오신 그 한국 교포는 서울을 먼저 들려야 돼. 어느 쪽 땅을 사든 간에. 두 번째 외국인 중국 교포 같은 경우는 서울 꼭 들릴 필요 없고 서울에 있는 부동산이라고 한다면 서울 들려야겠지만은 바로 출입국 관서장한테 가서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교부받으면 됩니다. 하나 더 가볼까요? 공동소유라고 해서 이미 한참 설명드렸습니다. 공유라고 하는 것과 합유. 이건 뒤에 소유권 할 때 다시 한번 논의할 등기인데요. 공유일 때는 자, 이 신청서에다가 지분이라고 하는 것을 실행되면 등기부에 지분이라는 것이 표시가 됩니다. 합유에 있어서는 내부적으로는 지분이 있지만은 등기부에는 지분이 표시되지 않는 공동소유를 가리켜서 합유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합유에 따른 신청 정보에 있어서는 이게 합유다라는 취지를 뜻을 기록을 하게 됩니다. 이게 신청 정보의 내용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첨부 정보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 이러한 사실이 진실이다라는 것을 입증해 가는 과정을 가리켜서 첨부 정보로 부릅니다. 만약에 토지가 몇 번지, 면적이 얼마고 이렇게 하려면 토지 대장입니다. 건물이 몇 번지, 건축물 대장 이런 것들. 신청인의 표시, 뭐 주민등록증 같은 개념이 되겠죠. 일반적으로 주민등록 등본 등을 얘기합니다. 등기 원인, 목적, 이거 뭐야? 매매 계약서 이런 것들이 첨부 정보가 됩니다.
또 그 밖에서는 특별히 문제 안 되죠. 그래서 자, 부동산의 표시, 신청일 표시, 등기 원인, 등기 목적 요 세 가지가 중심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하나 진실이다라는 것을 입증해 내는 소리를 우리가 첨부 정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양이 많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끊어가야 되는데 일단 신청 정보 다시 갑시다. 객체, 부동산의 표시, 주체, 신청인의 표시. 세 번째, 등기 원인과 목적. 이렇게 세 개만 줄줄 외우면 돼. 한편 등기필 정보라고 하는 것은 매도인. 자, 매도인은 등기필 정보를 신청 정보에 입력을 해야 되고 매수 단독 신청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갑니다. 한편 신청 관련 문제로서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법인 아닌 사단과 외국인 해서 제1교포 이 사람을 한국 국적으로 선정했을 때 바로 제1국민 서울 가야 됩니다. 대법원 소지판을 등기소에 등기관에 들어가서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교부받아야 됩니다. 한편 제중동포라는 용어를 쓰기도 하는데 그분들 국적이 중국이야. 이런 경우에는 출입국 관리수사관한테 가서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교부받아야 됩니다. 한편 등기 신청에 있어서 공동 소유가 문제가 된다라고 했을 때 공유는 지분을 표시한다, 합의는 취지를 표시한다. 그리고 나중에 총유라고 하는 것은 법인 아닌 사단 명의로 등기를 되기 때문에 그건 별개의 문제로 해석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신청 정보 보시고 다음 시간에 이제 첨부 정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